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입니다. 오늘은 꿈만 꾸어도 젊어진다 이런 주제의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 36년 하고 한강 서울시 사업본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에 대학에서 10여 년간 강의도 하고 지금은 청년교육, 노년 문제 이런 게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꿈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께 임팩트 있는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제 말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어지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성장도 멈추고 삶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꿈을 꾸는 것이 보약보다 낫고 운동효과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길 바라잖아요. 이것은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만은 병들고 몸 아파서 기저귀차고 누워서 있으면 그건 무엇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가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묻잖아요. 나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러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시켜주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시켜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집에 가니까 고무장갑이 쌓여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설거지할 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설거지하라고 한 거라고.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요. 제일 큰 것은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세 번째가 풍족하게 돈을 가지고 많이 사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람답게 존경받고 사는 것이고 끝으로는 천수를 다하고 고정명 천수를 다하고 사는 것이 소위 웰다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걷다 대고 이제 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을 말할 때 처복, 자식복, 먹을 복, 잠복, 돈복, 친구복, 복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꿈이 무엇이고 왜 꿈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꿈은요, 드림이죠. 드림은 멈추면 인생도 끝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잖아요. 그게 삶입니다. 육체적으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을 자면서 영상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말합니다. 꿈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에 일어나는 꿈이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삶의 꿈은 뭐냐면 삶의 희망사항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두 번째,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삶의 목표 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의 근원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고 생활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체적인 꿈의 종류는 대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들 개꿈 이렇게 말합니다. 개꿈. 그런데 꿈은 대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꿈을 꿉니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몽, 불안, 스트레스, 불안정한 감정, 감정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악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상징적인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 인물, 상황, 생적인 욕망이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꿈은 특정한 상황이 행동이 반복되고 염려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지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몽 꿈을 꾼다든가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나온다기도 하고 아니면 리마인더 꿈이라고 해가지고 반복되는 꿈을 이런 걸 열기하는 것 이것도 꿈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꿈을 한참 꾸고 있을 때 누가 깨우면 아쉬움이 남잖아요. 다시 꾸면 그 꿈이 다시 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꿈은 반대로 그러잖아요. 길몽이 흉몽이다. 흉몽이 길몽이다. 임금이 꿈을 꾸면 거지 꿈을 꾸게 되고 거지는 꿈을 꾸면 임금 꿈을 꾸기 때문에
꿈속에 나타나는 건 반대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의 꿈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뭐냐면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1920년생이니까 올해로 104살이잖아요. 지금도 그 양반은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고 또 대통령에게 글도 조언도 하고 또 매일 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온다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책 속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그 동갑내기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세 분이 계시는데요. 숭실대학교 안병훈 교수님하고 이 양반은 89세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이 양반은 93세까지 사셨습니다. 세 분이 한 동갑이에요. 철학자 세 분이 모여서 얻은 결론이 돌아보니까 인생은 65세부터 75세까지가 제일 황금기였다. 왜 그러냐 했더니 64세까지 살 때는요. 먹는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에 매달려서 하기 싫은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하니까 노인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두 장수하셨는데 공통점은 뭐냐. 늘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꿈을 꾸는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과 소통했다. 이런 면에서 그 세 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한테 배울 일이 있습니다. 뭘 배울까요? 제가 보니까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 의미가 깊습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양 말씀을 보면 사색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 가치와 통찰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철학적인 사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 양반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관계를 공동체 의식을 높여가지고 이를 아주 무척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의 삶보다 목적을 바라는데 삶의 의미의 첫걸음은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깊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데 자유와 책임 이건 불가분 관계다. 그 대신에 결과적으로 행동이나 말은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예술과 문학의 가치를 창의성과 감성이 인간의 참다운 삶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살아있는 철학 박물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후학들에게 많은 귀감되는 얘기를 지금도 저녁에 강의를 하고 아침에 조찬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배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보면요. 미국의 록펠러라는 석유왕이 있습니다. 거의 정유사업을 90점을 독점해가지고 그분은 32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는 최대 갑부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55세일 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1년 시한부 인생을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로비에 가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어느 환자 가족이 입원비를 못 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비 거리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입원비가 없으니까 입원을 못한다. 돈 가져와라 하니까 이분이 그 성경 구절과 연결해가지고 비서 보고 저분의 치료비를 못 내줘라. 그리고 내가 대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러고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래서 그 완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둘 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회사업에 헌선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꿈을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는 등 많은 기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한 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는요, 남을 돕는 꿈을 실현해가지고 43년간 더 살아가지고 9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돈이 미국 돈으로 당시 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5조 원 정도 됩니다. 아들이 부통령이 되고 록펠러 명문 가문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꿈을 이룩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국의 유명한 꿈을 가진 분이 카네기입니다. 강철왕이죠. 미국의 최대 부자의 전설이죠. 미국의 카네기 홀은 유명해서 카네기 도서관, 기부재단, 사회공헌활동 많은 거에서 미국을 견인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으려면 말한 록펠러하고 우리 카네기 꼽았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의 젊어서부터 가진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치킨집에 보면 그 하얀 노인네가 서 있는 그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KFC의 소위 커널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65세 때 되더니 자기의 요리법을 가지고 1008번을 다니면서 나에게 투자해달라 성공할 수 있다 했는데 1008번을 빠꾸당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65세에 창업을 해가지고 누가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KFC 치킨점은 갖고 있으면서 그분은 상징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꿈을 이룩한 사람 중에 한 분을 보면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사람은 노인인데 여자 노인인데요. 92세에 시를 공부했습니다. 98세에 시집을 썼는데 시집의 제목이 약해지지 마 이랬는데 이 시집이 자그만치 18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베스트셀러 아주 대단한 베스트셀러 이러는데 이것도 그분이 92세에 시작한 일이 결국 꿈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장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며 희망을 품고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약점이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들 사는 걸 보고 모방하고 또 그들 하는 일을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벤치마킹은 다른 거 없어요. 번호표 서른한 자리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의자가 자리에 번호표 써놓으면 그게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익장 액티브 시니어들 부자별 인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에도요. 김원석 교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4살. 또 우리나라도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 그 양반은 32년생이니까 92세입니다. 또 신영균 배우 있지 않습니까? 신영균 배우는 올해 96세입니다. 또 이시영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짱 있게 살아라는 책을 썼던 분. 이분은 지금 90세인데도 아직도 현역으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 연예인 가운데 이순재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89세잖아요. 만. 그런데 이분 아직도 현역입니다. 또 여자 타렌트 중에는 김영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7세니까 올해 87세입니다. 그다음에 김동건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가요 무대를 진행하잖아요. 그분은 올해 85세인데 아직도 현역입니다. 이제 또 하나 소개하면 저도 올해 41년생이니까 83세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꿈을 꾸며 희망을 품고 살면 현역으로 언제든지 노인이 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근데 자신의 길은요. 서두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조금 앞서 있다고 의식되는 것, 또 뒤에 있다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기회는 공정하게 간다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대한 일에 대한 자기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놀림도 순해지고 생각도 하기 귀찮습니다. 소위 그래서 멍 때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말하면 이 나이에 그건 내가 하랴? 주변에는 일을 해도 익숙하지 않고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 늘어지니까 무능한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에 박차를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 돈 버는 일은 아니더라도 취미활동, 봉사활동 무엇이라도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건강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옆에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올해 84세 때 어떻게 젊으냐. 근데 젊은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일하고 항상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장수하는 비결 하나 드릴게요. 이 장수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뭘 먹느냐? 밥을 많이 먹는 거,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유머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뭐를? 숨 쉬는 걸 계속 쉬면 됩니다. 숨만 쉬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더, 한 발짝만 더 하는 심정으로 꿈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울시에는 시의회라고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이제 회비를 내고 등록하는 거죠. 회원이 얼마냐? 1만 1,000명입니다.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7세입니다. 현직을 떠나서 백수로 살지만은 그 사는 모습을 본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장해서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보안관, 또 시청 안내원, 또 토목이나 건축, 조개, 기술 있는 분은 또 감리업체로 대부분은 뭘 하고 있느냐? 돈 버는 일보다는 취미 활동을 해서 재미를 느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마다 시의회가 있습니다. 시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송파구 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끼리 취미 동호가 있는데요. 동호회 보면은 등산 산악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산합니다. 또 문인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 권씩 문인집을 냅니다. 수필시. 그 사진 동호회. 카메라는 한번 만져보지 않은 사람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배워가지고 작가가 된 분도 계시고 아주 유명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바둑회. 취미를 가진 사람이 바둑을 두고 또 서화동호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 그다음에 시우 연예단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아코디언 부르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8명 그래가지고 같이 봉사를 나누고 그럽니다. 또 그룹마다 골프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팁을 드리면 시위에서 10,000명 가운데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앞에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치매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특별 활동을 해야 되고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꿈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년에 젊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다 있을 겁니다. 노년의 친구 중에요. 꿈을 이루어가지고 내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절친입니다. 지금 중견 회사를 제약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일 출근하고 결제하고 영업도 합니다. 그러면서 골프도 하고 미국 여행도 취미로 다니고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렇게 합니다. 또 내 친구는요. 한국의 굴지의 케미컬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베트남에는 또 공장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규모 한 2,000평 규모의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출근하면서 아주 모든 걸 만끽하고 누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공장을 한국과 똑같은 걸 여기저기 만들기도 하고 어느 친구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부동산을 소위 말하면 거물주가 돼가지고 임대를 내가 먹고 사는데 그 임대객 친구를 본인이 다 합니다. 재력가로서 식도락을 즐깁니다. 사실 고령임에도 요리 강사를 해가지고 열정을 보여서 후배들의 기감이 드는 분도 계시고 또 세계 일주를 떠나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사람도 그런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요 은행에서 상무로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프로급입니다. 어느 사람은 또 사교 댄스를 배워가지고 노년의 청춘 시절처럼 소위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멋을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다 노년을 젊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꿈을 꾸며 살고 젊음을 구사한다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얻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친구의 성공이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친구는 지금 몇 살인데 여행을 갔다. 뭐 골프를 몇 타를 쳤다. 대리만족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죽으면
살아있는 사실만으로도 우쭐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는 돈은 그 출세 못했는데 명언이 길게 났어. 그 친구 출세하고 돈 많은데 일찍 죽으니 무슨 상임이냐. 내 친구랑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7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침에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 돈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젊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라고 자식들이 잘 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슬픈 사이 넘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알면서 안 지키면 바보 삼형제입니다. 내가 건강을 알면서 안 지키는 바보 삼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밥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곡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알코올과 카페인은 가급적 피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식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건 바보 삼형제의 첫째 맏형입니다. 먹는 거를 건강식으로 해야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보 삼형제 둘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운동을 안 합니다.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강화하고 유연성 걷기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는 건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걸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일 돈이 없어 못한다, 시간이 없어 못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기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지하철 타고 걸어오고 하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걸어 다녀도 하루에 우리가 기본으로 말하는 6천 발자국은 두 군데만 갔다 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돈 안 드는 걷기 운동, 또 유연성을 갖게 걷기 운동, 다행히 다이어트도 되고 근육도 강화되는 거죠. 아니면 좀 능력이 있으면 뭐 헬스클럽 가서 러닝머신도 타고 뭐 근육 운동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걷기 운동만 해도 바보 삼형제에서 둘째는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바보는요, 정신건강입니다. 사실 정신건강은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가족 간의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는 사람 한 가운데요, 부인과 같이 사납니다. 요즘 뭐 어느 연예인처럼 조론은 아니고 그냥 한 집에 사는데요. 아마 싸워 그런지 뭔지 그런지 둘이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밥을 각자 먹는데요. 아니 한 집에 살면서 둘이 살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가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팔을 내 흔들고 내 다리 내가 걷는다. 이건 가족 간의 소통을 안 하면요, 이건 삶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휴지 한 장 줍는 거,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뭐 모임에 가서 동창회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더한 것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거 하면 좀 귀찮더라도 장 비워가지고 내시경을 해가지고 장도 보고 위도 보고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제 보니까 대장암 말기다. 그때는 이미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이미지에서 그걸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 가지 바보 삼형제에 면하려면 식습관을 고치고, 근데 운동을 생활하고, 나 운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루 살 때 밥 3끼 먹고 잠자잖아요. 그지? 크게 보면. 그거 딱 하나 더 넣으라 이거지. 밥 3끼 플러스 운동 1시간. 그리고 잠자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성장하는 모습에 건강한 모습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의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잘 돈을 잘 벌고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요, 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 관리는 제가 지금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자기 돈은 생활비를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품위지비를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쓸 수입이 얼마다, 나갈 돈이 얼마다 해가지고 나갈 돈이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먹는 걸 줄인다거나, 여가활동비 극장 갈 거나 안 가거나, 여행 갈 걸 취소한다거나, 또 품위유지비
부짓돈 할 때 10만 원 할 때 5만 원을 준다거나 해서 예산을 지어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기본이고, 두 번째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내 몰래 몰래 비상금 양말 속에 갖추고 책값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가정에는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쓸 돈을 따로 두라는 거죠. 현찰을 갖다가 유사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다 생기잖아요. 이거를 비상금을 마련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봐야 요새 은행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2금융권에 넣으면 이자가 조금 높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투자가 불가피하잖아요. 투자할 때는 리스크를 고려해가지고 절대 본전을, 원금을 깎아먹는 투자는 하지 않고, 가급적 나이가 많아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보험은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운전보험도 있고 하지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상해보험 이런 안전망을 수행하는 게, 근데 이건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겁니다. 내가 급성식은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입원해가지고 한 열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하려니까 입원비 그걸 받아보니까요 1,몇백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한 며칠 있으니까 아마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근데 2인실에 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나와 같은 병입니다.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선생은 돈 걱정 안 해요? 이랬더니 저는 돈 걱정 안 합니다. 이번 걱정. 아니요, 이번 걱정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랬더니 아니요. 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돈은 보험에서 다 줍니다. 그랬어요? 나도 보험 들려고 가니까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 번 걸리면요 다시 되지도 않고, 또 나이가 또 80이 넘으면요 보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적절한 보험가입을 들어주는 게 방법이다. 세 번째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지금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연금을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절대 생활이 안 됩니다.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많이 있지만 그것도 연금의 취지는요 부자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생명을 유지해가는 기본금만 주는 게 연금의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개인연금도 가질 필요 있고, 그다음에 노후생활자금으로 따로 젊은 때부터 따로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결혼식 끝나면 두 내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험 들어가는, 적금 들어가는데, 뭔 적금이냐, 퇴직하고 나서 세계 여행하는 적금을 들으러 가서 적금을 들어서 처음부터 노후자금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에는요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돈 재정은요 주먹을 맞춰가지고 내가 내 주먹대로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 이걸 부동산을 해가지고 뭐 건물주가 돼가지고 따박따박 세율을 받는 게 좋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라. 그래서 주거 환경을 다운사이징 해라. 비싼 집에 관리비 많이 있는 아파트 평수보다는 작은 집에 가서 살아라. 아니면 밥 먹고 하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실버타운에 어디 얼마든지 좋은 데 가라.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키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정력을 받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길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뭘만 길러냐, 제일 필요한 것이요 공상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생각하고 실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발로 서서 내가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는 것, 이건 못하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가지고 먹고 다니는 사람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경제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슬픈 일은요 할 일 없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게 취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존재이유가 존재해야지. 나는 오늘 뭐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취미로다 뭐 운동 동호인 클럽에 가서 걷기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웃음 하는 데 가서 같이 웃는다든가 한 존재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시장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사실 차라리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는요 그 친구가 그 모임에 나타나면요 다 헤어집니다. 왜? 인간관계를 잘못해가지고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으로 대접받으려면요
인격이 추락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냐? 고집불통, 옹고집, 내 주장, 나만 말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젊어지는 방법이 연구되는 거지. 사실 피하면서 스스로 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내 나이에 뭘 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하잖아. 난 용기가 없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원래 그런 일 안 해. 이게 다 대접받지 못하고 빨리 늙어가고 비참해지는 노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매일 실천해서 좋은 습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잘 먹고 배설 잘하고 잘 자고 운동해야 되는 것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쉬운 실인데 안 한 게 뭐냐면 사실 효과도 분명한데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다시 내가 강조하지만은 걷는 겁니다. 걷기 운동은요, 전신의 운동이 된다잖아요. 시력을 무리도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안따라 가능하고 하루 3끼 밥 먹듯 운동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그럼 날씨가 비가 오거나 춥거나 바람 불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뭐 집에 실내 자전거를 따놓고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을 타거나 하여간 걷는 걸 생활하라. 사실 실천이 쉽지 않지만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새 맨발 걷기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도 지방에 사는데 요새 황토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헬스클럽에 동호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교를 겸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 그것이 외톨이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구상하면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행동하고 반복 훈련하잖아요. 이걸 누가 더불어 하느냐?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건 뭐냐?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뭐냐?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일과 시간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 오히려 노력해서 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일, 지나치게 투자는 금물이다. 이걸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 절대 이런 꿈을 꾸지 말라.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노력 없는 결과는 없고 또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분량이 못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행복은 비교해서 만족하는 것이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 행복하다? 천만에 말씀. 나보다 행복한 사람 많이 있고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제 나이가 하고 우리 남북한에서 통틀어서 권력을 가장 한 손에 오게 쥐다 다든 친구를 잡으라면 뭐 친구라는 말은 아울지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일이처럼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있습니까? 김정일이 나하고 한동갑인데 일찍이 신경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면 아직도 이건희 씨를 칩니다. 이건희 씨가 6년간인가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공교롭게 저하고 한동갑입니다. 그런데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났다. 근데 그분이 나보다 못 갖는 건 수명은 내가 더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남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좋은 쪽에 비교하면 내가 낮아지만은 조금만 낮게 비교하거나 내가 유리한 쪽으로 비교하면 내가 우쭐댈 수 있다. 근데 그 꿈을 꾸는 것은 당사자가 실현 가능한 꿈을 꿔야지 괜히 상상만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실제 생각해서 꿈을 꾸는 것이 가졌다.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가치는 만족감은 공통가치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요, 돈을 가치로 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을 해롭더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돈 버는 일, 사기를 치더라도 돈 버는 일에 오로지 올인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록을 가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몽길 대장은 에베레스트 산을 8,000m 이상을 18번을 다녀오고도 지금 엊그저께 또 하나 당첨했더라고요. 기록을 쌓는 겁니다. 어느 분은요, 헌혈을 500건을 하고도 지금 더 하고 있대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왜냐? 나는 몇 번의 헌혈을 했다? 뭐, 산을 뭘 기록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남의 봉사를 하는데 억대 기부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은요, 자기가 돈을 뭐 10몇 억을 기부했대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5천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봉사하는 일을 지나치게 거기다만 몰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식의 출세하는 것만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나와서 될 것도 아닌데 계속 나와가지고 어느 사람은 뭐 7번, 8번, 10번 나와도 떨어져도 또 나간다 그러고 내가 못하면 아들 시키겠다 그러고 근데 출세를 목표로 삼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정규직원으로 목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데 있잖아요. 취직해서 정규직이 되겠다. 근데 누가 우스갯소리지만 정규직 시킨다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이거 인생이라는 게 추구하는 만족이라는 게 공통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삶을 타산적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입하는 것은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비교도 가능하지만 낮은 데도 비교해가지고 남이 추구하는 이룩한 가치가 나의 가치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보고 어몽길 대장이가 에베레스트산을 가려면 한번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갔다고 내가 실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게 가치고 나는 내가 가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처제 달인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말인격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하기 쉽고 재미있는 게 남을 험담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험담 재밌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려면 험담보다는 칭찬하는 일을 여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늘 말을 덜 해야 내 편이 됩니다. 모임에 같은 데 가면 혼자 톡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말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내 편이 됩니다. 덜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절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은 일에 흥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냅니다. 화내면요, 공 나쁘지만 흥분하고 화내는 것은 이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사실 인격이 있는 사람은요,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1시간 동안 여기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뭐를 듣고 싶어 할까? 뭐를 필요할까? 알고 있지만은 다 일깨워줄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르는 얘기는 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만 정리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다. 말을 조심해야 처대에 달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셀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갖추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은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말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청소하는 것, 자기 방 이불 정리하는 것, 뭐 이런 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하고 집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도 다투지 말라. 어떤 경우든 다투면요, 한 번 다투면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오래 싸운 친구 보면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중학교 때 싸운 친구 지금 보면 생각납니다. 왜? 다투면 잊어지지 않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라. 이건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가까웁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의 경우에는 우리 아내입니다. 아침 저녁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그 누구한테 잘해야 되느냐?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 가족에게 잘해야 되죠. 매일 만나는 사람은 잘해야 되죠. 또 매일 만나는 아파트 나오다 보면 경비 아저씨 만나면 매일 만나잖아요. 그분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을 상대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 죽을 때 갖고 갈 물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이건 나이 들면요. 제가 지난번에 나눔잔치를 했는데요. 한 200여 점의 뭐 도자기, 뭐 글씨, 그림 다 나눠줬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간 거 아실 겁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지요.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 물건은 가져가도 쓰질 않아요.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할 수 있으니까 남이 내가 필요하더라도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것 때문에 남을 나눠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돈을 베풀어야 됩니다. 밥 먹으면 밥 많이 사고 커피값 먼저 내고 하는 것이 가장 자기의 성공을 위한 리더십이다. 자질론 믿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어. 그 사람은 능력이 빼어났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거 헛소리예요. 뭐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그거 왜 못합니까?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근데 사실 갈등은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근데 경쟁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근데 싸워서 승리하는 건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권투 선수가 이겨도요. 때리는 순간에 맞습니다. 어퍼커트 칠 때 스트레이트가 날라옵니다. 이겼어요.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경쟁은 승리는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상처 없는 경쟁을 하라. 그 다음에 싸움할 때 피하라 이게. 싸움을 피하라. 큰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한테 덤비는 동물이 있습니까? 피해야죠. 피하는 건 지혜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이라든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합하는 건 화합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뜻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미움받잖아요. 그 다음에 타협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표면 싸움은 지고 내면 이기는 결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경쟁을 이기는데 져서 이기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큰 지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남기고자 했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했을까?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께서 꿈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노년에 젊어지는 계기를 계속 노력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계기는 공감하면 실천하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생각해도 오늘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사실 오늘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삶, 내일에 대비하는 삶, 이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스스로 눕지 말고 일어나고 걸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끝으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좋은 기회에 저와 함께 주먹을 들고 한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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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